자, 전번 시간에 음양론과 오행론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나눠서 전번에는 음양론을 했고 올해는 오행론을 같이 설명하고 음양과 오행에 관한 총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칼을 쳐놨는데 이거는 오행론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음양 태극의 원리가 나왔는데 음양론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오행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행론은 뭘까? 오행은 5가지, 5오자죠. 그래서 5가지가 나왔다. 응?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사람이 육안으로 우리 경주에 첨성대가 있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별들의 운행이 사람의 눈으로 관찰되는 별들의 운행 중에서 사람들이 천문학이죠. 그걸 본 것 중에서 그것을 따왔고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당겨서 하늘에 있는 천문학을 지상으로 당겨서 보니 똑같은 원소들이 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더라.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오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천문을 보니 지구가 있고 일은 요건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토, 수금, 화목토를 오행이라고 하고 일월, 태양과 달을 가지고 음양이라고 한다. 낮과 밤이 바뀌죠. 그래서 이건 태양은 양, 달은 밤을 관장하니까. 그래서 일월은 음양.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한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 다음에 이것을 오행이라고 하고 해와 달을 음양이라고 한다. 밤과 낮. 그죠? 그래서 오행에 5개의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죠. 이거 행동을 핵정자잖아요. 그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행한다. 움직인다. 자, 그래서 5가지의 어떤 성질이 움직이는 과정을 오행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고 명칭을 오행이라고 하고 이 오행을 이치리자를 써서 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음양은 기운 기자를 써서 기라고 했죠. 춥고 더운 기운, 그죠? 밤과 낮, 밝은 기운, 어두운 기운, 이런 식. 자, 여기는 오행을 이치리자를 써죠. 그래서 이거를 리라고 하는데 저거를 주기론이라고 부르고 요것을 주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가지 주기론과 주리론. 음양이 먼저냐, 오행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엄청 옛날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좀 그거 머리가 좋다고 자기 딴에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깝깝하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죠. 뱀이 뱀꼬리를 물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음양과 오행은 하나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주기론과 주리론이 합쳐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이기일원론이라고 그러죠. 2개의 기운이 하나로 통합됐다. 그래서 하나의 근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기일원론. 그 후에 나왔죠. 이거 주기 율곡이 이런 거 여기 이황 이런 사람들이 주기론과 주리론을 주장해서 서로 많이 싸웠어요. 쓸데없는 짓 엄청 했죠. 자,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또 무슨 뭐예요? 막 팔을 만들어가고 그죠? 서로 역적으로 몰리고 죽이고 죽고 그런 되게 심심했는 모양이에요. 정권을 잡으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목 같은 음수를 오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칠이자를 써서 우리 주리룬이 나왔고 태극, 음양을 주기룬이 이렇게 나왔다. 이 정도만 아시면 상당히 많이 아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더 이상 접근하면 그것은 학문이 되고 그 학문을 공부하면 사주명리를 푸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자, 시간 낭비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 오행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움직임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움직인다. 자, 그렇게까지만 알면 되는데 상생과 상극의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오행만 있지 음양은 없죠. 일단. 그래서 이것이 오행이 이렇게 돌아간다. 자, 나무가 뭐를 놔요? 불을 놓죠. 나무가 탈 것이 있어야 불을 생산하죠. 그래서 목생화. 나무는 불을 생산한다. 다 타고 나면 어디로 가요? 토로 가죠. 그래서 화생토. 불은 토를 도와준다.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금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죠. 그래서 토생금. 자, 그런 식으로. 자, 금 속에서, 바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자, 그것이, 스며들어가면 밑에 바위층이 있죠. 지표층이 있고 바위층 안에 들어가면 물이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바위 안반층을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물이 흐르듯이 지하에도 물이 흘러갑니다. 땅 속에도 물이 있어요. 땅 속에 불도 있죠. 자, 물이 쭉 흘러가다가 지표면에 가까이 올라와 오면은 거기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막 샘물이 나오고 하죠. 또 산에 가면은 바위 사이에서 막 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러한 상태. 그래서 금이 놓는 게 아니고 바위가 물을 받아서 저장하고 있다가 물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모든 생물은 나무를 키운다. 물은 나무를 키우는데 유일하게 생명체는 나무가 있습니다. 목과 동은 전부 무생물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체를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나무를 키우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서 옛날에 그 물고기 보셨죠? 우리 태아해도 여기에 보면 뱃속에서도 태아 속에서도 물 속에서 이렇게 아기가 크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수가 생명체를 키운다. 그래서 수생모. 다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해서 오행이 서로 생한다. 도와주면서 생산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상생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생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거나 생산하는 것만 있냐? 그런 얘기죠. 자, 상극의 원리도 있겠죠. 자, 나를 도와주거나 생산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해코지 하는 것도 있죠. 적도 있죠. 적이 있어서 내 것을 나를 해코지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뺏어가는 경우가 있죠. 파괴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생산하는 거예요. 살생 날생자니까 생산을 하고 이 극하는 것은 서로 파괴를 하거나 빼앗아가는 거. 적이 되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목생화로 갔는데 요번에는 목생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칸 건너뜁니다. 그래서 한 칸 건너뛰어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토에서, 즉 땅에서 생긴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자, 진짜 그러면은 땅에서 나온 생산물을 먹고 안 살면 어떡하냐? 죽죠. 예. 풀을 먹죠. 풀도 먹고 땅에서 생성된 모든 것들을 먹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자, 여기 돌멩이가 있어. 여기 나무가 있어. 저기에 이런 것들이 많아. 여기 흙도 많아.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그렇게, 자, 우리가 여기 이거를 만든 무극과 태극의 원리로 오행도 만들고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걸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죠. 프로그래밍 한 사람, 이 신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만들었느냐, 그것을 원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서 소화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서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소화가 잘 되는데. 호랑이가 왜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걔가 무슨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육식이 소화가 잘 되니까. 사람도 살아있는 것만 먹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잡아먹고 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까? 태극의 원리. 물과 불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과 평화는 아니죠. 자, 사람이 여기에 있는 치킨 있죠. 치킨을 잡아먹고 싶지 않아요. 생명체를 죽이고 싶지 않는데 그거를 먹어야 우리 몸에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극토, 모든 생명체, 나무는 흙의 소산물을 먹고 산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됩니까? 흙을 가만 놔두지 않죠. 흙을 부숩니다. 즉, 해코지라 그러죠. 해코지도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요? 파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봅시다. 인간이 삽 들고 호미 들고 쟁기 들고 가서 뭘 합니까? 트랙터를 몰고 땅을 부수지요. 즉, 그것이 파괴입니다. 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길 극자를 쓰는데, 이긴다라는 말은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포괄적인 단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극토, 나무가 흙을 부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순다, 흙을 이긴다라는 것보다 흙을 어떻게 보면 부수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그죠? 그거를 막 활용하죠. 활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흙을 못 살게 구는 거죠. 흙을 못 살게 굴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산물을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그 흙을 어떻게 보면 파괴한다. 또 우리가 조화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흙에 대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목극토. 그냥 명칭상 이일극자, 일부적인 그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극토. 토는 뭐를 극합니까? 토국수. 모든 물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안 그러면 바다가 넘쳐오죠. 그러나 요만한 야산 하나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댐도 만들고 모든 흙으로 물을 제압을 해서 우리가 살기 좋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세상은 전부 인간이 만들었죠. 자동차, 그죠? 에어컨. 인간은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치는
인간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인간만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국수, 수국화, 모든 물은 불을 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길 극자를 써서 그냥 이긴다고 합시다. 수국화. 그 다음에 모든 불은 쇠를 녹이고 바위를 녹입니다. 마그마, 용암을 보셨죠? 돌도 녹이고 쇠도 녹이고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화극금. 그 다음에 금이 살아있는, 쇠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총칼을 얘기합니다. 총칼이 무섭죠. 옛날에 석기시대는 돌멩이를 뾰족하게 갈아서 여기다 창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석기시대 다음에 청동기시대, 무섭죠. 그래서 총칼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쇠들을 발명했죠. 그래서 금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목을 친다. 그래서 금극목 그럽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무는 전기톱 하나로 다 잘려나가죠. 금극목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 물리고 돌아가는 것을 상극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극을 하면 그럼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나무들이 흙을 파괴하고 부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롭죠. 또 흙에게도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흙을 자꾸 솎아주고, 그죠? 그것을 좋게 개량해 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파괴할 수도 있고 개량해서 질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물과 불이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충한다, 나쁘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또 둘 다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비견겁제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나무라고 봅시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응용하면 됩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입장에서 내가 나무가 생산하는 것을 화다, 목생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나무들이 있으면 이것을 비견겁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무가 이 비견겁제가 생산하는 것을 이렇게 목생화 생산하는 것을 식신과 상관으로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 플러스, 양이 있을 때 양을 생산했을 때는 식신이라고 하고, 이 양간이 음간을 생산했을 때는 상관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성질을 음양의 성질을 붙여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도 요 글자들을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근데 아주 정교하게 잘 돼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목극토하죠. 목극토 하는데 목극토에서 극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나무가 흙을 극한다. 그래서 내가 극해서 먹는 것이, 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그걸 내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하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 이길극자죠. 내가 파괴하거나 다시 개량을 해서 그거를 생산해내는 것을 극하는 것을 편재, 정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것은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 내가 생산한 생산물이 다시 생산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명칭상으로는 아우생하 이런 말도 쓰는데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산한 것이 생산을 했다라고 볼 것이 말고 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니 내가 극하는 것이다. 목 입장에서는 토를 극하죠. 목극토. 그래서 음양이 같이 똑같이 플러스끼리 극하는 것을 편재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유정하기 때문에 정재라고 발을 정자를 붙여줬다.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내 입장에서 평관 정관을 딱 보니까 이놈이, 자, 금이 나무를 치죠. 금극목. 그래서 내가 극을 받는 거, 쇠가 나무를 치듯이 극을 받는 것을 평관 정관이라고 하자. 이건 벼슬관자죠. 네, 벼슬관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직장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일을 하죠. 군에 들어갔어요. 지시를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벼슬관자, 직장은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하는 거. 내가 꼼짝 못하고 거기에 조직에 따라가야 되는 것을 벼슬관자, 즉 직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줬는데 양간끼리 이렇게 극하는 것을 평관, 치우칠 편자를 써서 평관이라고 하고, 발을 정자, 양음이 다르면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한다. 내가 극해서 목극토, 내가 극해서 흙을 극해서 돈을 생산해냈는데 음량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제라고 하고, 음량이 다르면 유정하니까 정제라고 한다. 이렇게 명칭을 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편인정이 또 나오죠. 나를 도와주는 거 여기 있네요. 수생목,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음량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 편인. 음량이 다르면 유정하다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 자, 이렇게 명칭을 붙여 주었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 줘서 음양과 오행이 돌아간다. 이렇게. 자,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목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 그죠? 또 여기에도 화에는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음양을 갈라서 넣었죠. 그래서 오행과 음양이 같이 합쳐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기일원론이 여기에서 완성이 돼서 돌아가는 것이 사주명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극과 무극으로부터 해서 기운기자, 그죠? 음양론이 나왔고, 오행론이 나왔고, 오행론이 움직여가는 상생의 원리, 상극의 원리가 나왔고, 이것을 인간 세상에 적용을 해서 이 천문학을 적용해서 음양 오행으로 표현을 해서 인간에게 맞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고 이러한 성질들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접목시킨 것이 사주명리다. 사주명리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글자가 전부 나를 기준으로 편제 정제냐, 그죠? 식신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살펴봅니다. 식신이 많으냐, 편관이 많으냐, 이게 많으냐, 이게 많으냐. 그래서 많고 이것이 잘 배치되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이러한 원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자, 여기까지 끝.